구제역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돼지 반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차단이 장기화되면 설 대목을 앞둔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북 쌀이 세계 최대의 중국 시장에 수출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관건이지만 수출량이 증가하면 쌀 재고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북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무리한 영장 청구로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개정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출하 물량이 몰릴 때라 축산 농가에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구제역이 발생한 고창의 돼지 농장입니다. 10,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기 위해 넉 대의 굴착기가 동원돼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0시부터 일주일간 도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타 지역 반출 금지는 지난해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뒤 처음입니다. 김제에서 1차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일시 이동 중지 기간에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막 타도에다도 했다가 도축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직간접 역학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역이 퍼질까 잔뜩 긴장하고 있는 돼지 농가들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도내 도축장은 4곳에 불과해 대부분 타 시도의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다음 달 설 대목을 앞두고 도축 물량이 몰릴 시기여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생산되는 돼지 양들이 많고 그 도축장에서 하루에 잡는 양들이 무제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라북도는 긴급 방역대책협의회를 열고 도내 도축장 운영 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반출 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 양돈 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구제역 발생 농장 돼지의 항체 형성률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1차 발생한 김제 농장의 경우 구제역 증상을 보이지 않은 돼지 가운데 37.5%만 항체가 형성됐고 2차 발생한 고창 농장은 사전 접종에도 불구하고 항체 형성률이 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예방 접종에 따른 돼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평균 60% 안팎입니다. 우리 쌀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남아도는 쌀 문제 해결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미국으로 58톤의 쌀이 보내지면서 전북 쌀의 수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식인 쌀을 유사일에 처음으로 수출한 것으로 지금은 호주와 러시아 등 25개국에 연 500톤 정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량이 우리나라의 45배인 연간 2억 톤에 달하는 중국은 뚫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의 한 업체가 중국 수출에 물꼬를 텄습니다. 중국 검역당국의 실사를 통과해 전국에서 6곳 선정된 중국쌀 가공 공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 시장 개척으로 향후 쌀값 안정과 도내 농가 소득 향상도 기대됩니다. 어차피 이제 중국 쌀 시장이 개방이 됐고요. 이제 초도는 한 500톤 정도, 그리고 향후에는 쭉 꾸준히 수출량을 늘려서 약 한 10만 톤 정도 수출을. 문제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우리 쌀은 중국산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품질의 우수성을 무기로 중국 부유층을 목표로 하는 고급 마케팅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북 쌀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 바이어를 확보하기 위해 도는 중국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로 확보에 나서겠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이 성사됨으로써 남아도는 쌀에 새로운 판로가 뚫릴지 우리 쌀에 대한 중국 시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국민연금이 법에 명시된 복지사업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익성만을 앞세우기 때문인데 전북 이전 효과마저 위축시킬 거란 지적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법 46조와 시행령 31조는 다음과 같은 복지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와 병원, 휴양, 요양시설의 설치, 그리고 국민의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대여,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등입니다.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 이런 것들 좀 많이 지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또 그 속에서 또 요양보호사라든가 중고령층 여성의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들고. 이 같은 국민연금의 복지 사업은 건설 경기와 각종 서비스 일자리를 활성화할 수 있고 당장 본사가 있는 전북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면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1%인 5조 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침은 만들어져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보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금 운영위에서 이제 복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나고 예산이 이제 편성되면 사업이 갈 수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아직 검토 단계이지.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돈을 끌어모으기만 하는 현 방식이 자본시장만 활성화할 뿐 지역 이전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좋은 건 출산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공공 아파트를 기금을 통해서 지어서 그걸 통해서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더 발생하게 해서 더 기금을 보험료를 더 계속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기금운용본부 분리 움직임으로 공공성 침해 우려가 높은 가운데 법에 명시된 대로 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유성엽, 김관영 의원이 떠난 더불어민주 전북도당은 총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당은 없을 것이라며 오는 18일 소속 의원 9명 전원이 참가해 향후 총선 계획을 밝히고 결속을 다지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탈당설이 나돈 이춘석 의원 역시 최근 기자회견을 자칭해 당에 남기로 하는 등 추가 탈당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 의뢰 전정희 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익산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A씨를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이춘석 의원과 합의한 적이 없으며 경선을 통해서만 후보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도당에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경선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내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4건의 1건꼴로 기각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기각률인데 구속영장 남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남상훈 민노총 전북버스 지부장은 지난 2014년 2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정에 섰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사측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경찰의 영장 신청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2차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해결돼야 하는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데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지. 지난해 한 중년 남성은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 대여섯 대의 타이어에 구멍을 내 재물 손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가 못 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는 비율이 전북 지역이 높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청구된 구속영장 가운데 270여 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전국지검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27.1%를 기록했습니다. 전북경찰도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청된 구속영장의 28.2%는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기각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과도 연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속영장 기각은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를 반증하는 만큼 도내 수사기관이 수사 방식과 태도에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감사원은 어제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정작 총괄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제외해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연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돼 노조와 시민단체에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학부모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와 같이 유지하기로 하면서
8년째 등록금이 오히려 내리거나 동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8일 군산대가 가장 먼저 등록금을 현상 유지한 데 이어 원광대도 동결을 확정지었고 전주대는 다음 주쯤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정부에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합의가 국제법상 조약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당사자 입장도 듣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는 송하진 도지사를 제13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송 지사는 체육회 등 도내 3대 체육단체 수장이 됐으며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체육회 통합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주민 제한 사업을 공모해 선정된 사업에 1,5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주민 제안으로 140건이 접수됐고 심사를 통해 40개 사업을 선정 지원했습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안해역에서 모두 31건의 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항포구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갯바위와 해안가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남원시가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농가에 지원합니다. 태양열전지식 전기 울타리 설치비 60%를 지원할 예정이며 희망농가는 오는 2월 1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이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9월 투숙객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시가 2월 초까지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신청을 구청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옥상 방수와 외벽 도색 등 아파트 내 보수공사와 도로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단지별로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